네, 어벤져스 전략회의 3월 15일 토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부산의 훈이 바다, 우리 한동훈 대표의 이 열렬 지지자분들께서 어벤져스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발의 어떤 의미를 담아서 또 이게 격려의 의미 담아서 저희들에게 이게 꽃바구니를 좀 보내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그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요. 지금 바깥이 시끄러워요. 예, 이제 저희 여기 어벤져스 스튜디오도요. 예, 서울 시내에 있기 때문에 벌써 그 집회 소음이 저희 이제 스튜디오까지 좀 들리고 있는데 구 변호사님 오늘 오는데 뭐 지장 없었어요? 지장은 없었는데 네. 아마 이제 제가 방향이 밑에서 올라오니까 그 구간상의 정체는 없었는데 아마 위쪽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이제 위쪽에 소리는 지금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어제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요. 그 신변보호 요청을 경찰에 했대요. 아, 실제로. 해가지고 지금 어제부터요. 경찰관 4명에서 5명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자택에서 출근 또 퇴근 귀가까지 이 4, 5명의 전담 경찰관들이 동행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테러, 암살 뭐 이런 거를 뭐 하겠다 하는 겁니다. 보통은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스마트워치를 지급한다든가 그 대상이 되고 있는 테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의 주거지 순찰 그 일반적인 신변 보호 조치가 그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특 A급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이제 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경호 인력을 투입해서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런 건데 그래서 어제부터요 이재명 대표가 보이지를 않아요. 네. 어제 그 광화문에서 민주당 그 최고위원회 야외에서 했는데 거기도 안 나왔고 오늘도 이 집회가 지금 시끌벅적한데 네. 이재명 대표는 안 나간답니다. 그게 안 나가는 명분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식이 됐을 수 있죠. 왜냐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지도부까지 나서가지고 독려하냐,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는 안 나서지 않냐. 근데 지도부가 나서는데도 이게 왜 화력이 집중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또 근데 더 모여라 했는데 안 모이면 그것도 이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또 이제 별다른 설명 없이 빠지기도 뭐하고 아마 저는 이게 굳이 신변보호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좀 은밀하게 진행될 법도 하거든요. 글쎄요. 근데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러시아제 공총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당연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성이 있으면 뭐 수사기관이나 이렇게 뭐 수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언론에서 먼저 이렇게 하고 이재명 대표가 사라진 거는 이제 정치적인 함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근데 그 제보자가 군 정보장교 출신 예비역 뭐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캡틴 아메리칸과 스카이데일리에서 뭐 중국인 해커 99명 계엄 당일에 뭐 체포해 갖고 평택항을 통해서 저기 주일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로 후송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그 제보자가 다 캡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40 몇 세의 그 사람이었는데 안병희 근데 이 사람은 뭐 다 사기꾼인 게 드러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재명 암살 뭐 이 제보자도 네. 뭐 요사도 이상한 저기가 많다 보니까요. 정말 그래서 제대로 된 그 제보인지 그것조차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히려 거꾸로 저는 이런 류의 제보라는 것들은 굉장히 많지 않나요? 댓글, 맞죠. 막 찌라시 뭐 이런 것도 네. 많고 제보 이런 것도 많은데 군에 계신 분도 아니고 지금 사실 엄밀히 따지면 민간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그거를 먼저 탁 얘기를 한 거는 어떤 노림수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구체성이 있으면 지금 이제 조만간에 또 어떤 수사의 그 유의미한 내용들도 발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지금은 이제 해석을 낳고 있는 부분이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사라진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이제 해석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니까요. 그 제보자의 실체, 그다음에 그런 제보가 왜 나오게 됐는지 이게 그러니까요.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일부러 그 만들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신변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하는 뭐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런 상황을 억지로 그냥 막 연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뭐 다 열어놓고 어.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은 사실 보면 구도상으로는 피해자의 포지션이 도움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윤 그렇죠. 대통령도 그렇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맞아요. 그게 극명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엄 이후에 오히려 자기 세상 만난 것 같던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박스권 갇히고 민주당은 지지율이 내려가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힘 쓰게끔 했더니 이 모양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이 되게 오히려 셌고 피해자 포지션을 잃어버리면은 오히려 이 사람은 견제 대상이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먼저 생각하게 마련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거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니까 주변에서 아마 그 지난 총선 때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하는 뭐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여러 가지의 뭐 풍문이나 제보 중에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확성기를 달았던 거 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정확히 일주일 전 이제 토요일 저녁에 윤 대통령이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풀려 나오던 날 이재명과 그 측근들은 거의 멘붕이 된 거죠. 멘붕이 됐는데 근데 한숨 돌리고 나서 냉수 벌컥벌컥 들이키고 나서 이거저거 따져보니까 그렇게 뭐 나쁘지도 않네. 왜냐하면은 그 비명계와 뭐 검찰이 내통해하고 뭐 재작년 체포동의안 표결 때 자기 등에 칼을 꽂았다. 그 명백한 실언이죠. 그렇죠. 자기도 뭐 그런 그 사실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추측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사과 공세가 쏟아졌는데 그게 이제 싹 들어갔죠. 그 이슈가. 네. 그다음에 지금 여야 통틀어서 여야 잠룡 중에 개헌에 대해서 가장 소극적인 게 이재명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야 원로부터 시작해갖고 심지어 학계 뭐 언론계 뭐 해서 언론도 좌우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다 개헌이 필요하다. 87 체제는 이제 끝내야 된다. 뭐 심지어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자기가 되면은 딱 3년만 하고 70하고 여는 그 구시대의 이 87 체제의 마지막 문을 닫는 그 역할을 하겠다. 근데 이재명이 역포위가 됐거든요, 완전히. 그 개헌론으로 가장 소극적에서 역포위가 됐는데 윤 대통령 석방이 그 블랙홀처럼 작용하면서 역포위된 그 개헌 이슈도 굉장히 묽어졌어요. 묽어졌고 그리고 이제 느슨했던 자기 그 열혈 지지층들 이게 결집도가 좀 느슨해졌는데 이제 윤 대통령 석방이 되면서 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다시 이제 결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거기다 플러스 이런 것까지 하는 것 같아요. 암살 위협까지 받고 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의 자기 관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뭐 뉴스라는 게 더 큰 뉴스 나오면 다른 뉴스들은 뒤로 밀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누가 보기에도 사실 구속 취소라는 거는 가장 큰 뉴스임에는 분명하고 그거에는 사실 보수 지지층에서 누차 지적해왔던 공수처와 헌법재판소와 이제 이런 수사권에 대한 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선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면은 사실 양쪽에서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명백한 실언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얻은 건 맞죠. 사실 다음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이재명 대표는 역량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점을 많이 드러냈었어요. 지난 총선에서도 토론하는 거 보면은 진짜 기가 찰 노릇이었거든요. 그렇죠. 누군가하고 쌈박질하거나 논란 만들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걸로 주목받았지 실력으로 주목받았던 적은 없는 게 맨날 뭐 기축통화국이 된다. 비행기 수직이 착륙이 가능하다. 뭐 이제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었는데 이젠 또 한국형 엔비디아 만들면 뭐 30%는 국민한테 나눠준다. 이게 이제 경제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기본도 없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뽀록이 딱딱딱 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뉴스가 나오니까 이게 슬며시 또 넘어가고 그러면 맨날 또 막말이나 하잖아요. 문맹 수준의 비판이다. 이러고서 그냥 넘어가요. 자기가 왜 맞는지에 대해서는 또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큰 뉴스를 쫓아가는 게 또 언론이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또 사실 우리 다루지는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수처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을 해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가 좀 수혜를 본 거는 맞죠. 이게 큰 내부의 분열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템포 지나가면 그거를 다시 불씨를 살려가지고 뉴스를 만들긴 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요 실언이나 요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한 템포 쉬자 이제 겸사겸사 뭐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묘하게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전국이 저 민주당 쪽에 허를 찔려가지고 굉장히 급당황하고 뭐 허둥지둥하는 것 같았는데 나름대로 전열을 정비하고 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하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지금 헌재에서요. 도대체 이제 언제 선고가 되는 것이냐. 그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제 저녁 채널A 단독 뉴스로요. 그 언제 그 선고를 할지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된 논의조차 시작을 못했다고. 못했다. 네네.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좀 한번 따져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이른바 여권 잠룡들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로키로 전환이 됐다. 모두 전환이 됐다. 조기 대선에 적극적인 행보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되니까 그렇게 하기는 좀 뭐하니까 좀 숨고르에 들어가고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좀 로키로 들어갔다. 다들 그렇게 이제 분석하는 기사가 나오고 그랬는데 어제요. 굉장히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시장이 네. 강력한 조기 대선 도전 의지를 아주 자기 입으로 노골적으로 피력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배드 뉴스인데 우리 한국이 미국의 그 센서티브 컨트리라고 민감 국가, 민감하다 할 때 민감 국가 명단에 지금 이대로 가면 4월 15일경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핵 협력부터 시작했고 원전 AI 기술, 한미 간의 과학기술 그 협력이 물 건너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뭐 그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